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0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와, 6월의 마지막 날이자 상반기의 마지막 또 거래일이었네요. 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떠셨나요? 장 초반만 해도 뭐 코스피 코스닥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지 방향성이 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11시, 12시 이렇게 오후로 점점 가면서 방향성을 잡아갔는데 어제 코스닥이 정말 지수가 8% 오르는 '우와 이제는 조금 건강하게 순환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지없이 코스닥이 좀 약해지는 흐름,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이 또 그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10분 남겨두고 있는 마감까지 10분 남겨두고 있는 숫자 확인하고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요 1.6%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8,530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최고가 8,600선, 8,667선까지도 회복을 했었고요. 최저가 8,200선이었는데 지금은 8,530선 가리키고 있네요. 코스닥이 오늘은 장 초반에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강한 구간도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이내 약해지면서 지금은 0.24% 약보합권 918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수급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건 기관의 매수세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원 환율이 오늘 1,550원 선을 다시금 넘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1,550원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6원 넘게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엔화도 장중에 162엔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지금 161엔, 162엔 전후로 해서 또 움직이고 있네요. 원화와 엔화의 동반 약한 흐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억하시죠? 순환한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다. 우리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좋아했었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또다시 적어지는 하루네요. 코스피에서는 268개 상승하고요. 하락 종목 수가 624개 정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68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하고 1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권장 이 트리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장열 센터장님과 이건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가 다 갔어요. 네. 믿어지세요, 센터장님? 네, 그러게요. 네.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 유수와 같다. 상반기 동안에 약간 결산을 해보자면 시장이 내내 쏠림으로 갔었던가요, 우리? 그렇지.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랬다고 봐야죠. 예. 근데 그렇다고 봐야 마무리까지 되는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뭐 쏠림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음, 예. 이게 좀 완화되느냐, 강화되느냐 이 정도 차이. 그 차이지. 예. 이제는 인정을 좀 해야 예. 된다. 예. 애플이 딴 찍은 네. 걸 가지고 결국에는 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죠. 예. 그 시장 한마디씩 좀 들어볼 텐데 어제 그 코스닥의 지수에 정말 8% 상승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건강하게 그렇다고 코스피 쪽이 많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좀 퍼지는 흐름이 당분간은 그래도 이어져 주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런 기대가 좀 하루 만에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하루였고요. 센터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코스닥이 반락한 거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반락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반락한 것도 이것도 뭐 어제 많이 올랐는데 마이너스 0.2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오늘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전기까지도 다 맞아요. 좋은 수가 나와서 그쪽이 하드 캐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반도체에 가니까 장비 쪽은 그 아주 우리가 우량하다는 걸 중심으로 꽤 많이 올랐죠. P자, T자 이런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반도체 뭐 이런 분위기를 봤는데 그렇다고 코스닥이 완전히 뭐 힘없이 무너졌냐 이건 아니긴 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환율은 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뉴 노멀이니까 편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투톱 그리고 장비까지도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또 수급이 좀 가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 코스닥은 좀 올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큰 하락이 아니고 좀 잘 버텨줬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추후에 또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다시 돌고 돌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예. 맞아요. 하이닉스는 어제 한 마이너스 1%, 2%대 하락이었기 때문에 오늘 한 1, 2%, 그러니까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뭐 한 4% 이상 빠졌는데 오늘도 한 4% 이상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저께 종가 대비해서는 두 회사 모두 조금 아랫단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반등 이거는 이제 치플레이션으로 인한 뭐 반도체 수요의 감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헛소리였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한테도 오늘 오후에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아침에 보냈더라고요. 보냈더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대표님이 아침에 10시 정도에 그렇게 보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코스닥은 좀 쉬더라도 뭐 코스닥도 오늘 이 정도면 어제 8% 올랐는데 0.5% 내외 하락이면 뭐 그닥 지수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코스피는 어제 약보합이었는데 오늘 한 1%대 상승이면 뭐 괜찮죠. 그렇게 저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좀 차분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가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새로운 이제 또 계약건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고 글로벌 대형 기업과 4,500억 이상의 MLC 공급 계약 체결한 게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20만 원 돌파했다가 뭐 220만 원대 부근에서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무라타도 다 한 7% 이상 올랐습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겼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겼어요? 이긴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종가가 안 나왔으니까 네. 좀 이따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의 선물은 어제 사다가 오늘 급하게 어제 종가 무렵에 9천억 이상 사고 있다가 900억대로 줄였는데 네. 오늘은 내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 매도, 풋 매수한 걸로 보면 이제 아랫방향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이틀 동안 콜 매수, 풋 매도였어요. 그래서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다. 반대로 해야지 차익 실현을 하죠. 그래서 아직은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일단 종가 무렵에 선물을 다시 들어 올리는지 안 들어 올리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6,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었어요. 네. 뭐 어제는 8조 이상 팔다가 오늘은 한 3조 정도 파는 걸로 보이는데 기관들이 잘 방어를 해줬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기관들이 좀 받쳐주면 시장이 버티고 기관이 안 받쳐주면 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도 오늘도 그렇게 공식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제보다는 재미없는 시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하락한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은 안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많이 빠져야 한 절반 정도 반납을 한 것 같고 보통 한 3분의 1에서 절반 반납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항상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너무 실망보다는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차분해지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향성이 좀 분명하지 않았던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 이렇게 시장이 또 코스닥 쪽이 조금 약해지고 물론 소부장단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유지하는 종목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상승 종목 수적으로는 개수적으로는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센터장님 그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장비주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장비는 원래 좋았죠. 네.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했고요. 네. 그리고 드라마틱한 변화는 저도 이제 오전에 하나 보낸 게 있었는데 오전에. 이게 잠깐 볼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게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보면은 이거 맞죠? 어저께가 33만 5천 원에서 31만 6천 원에 왔다 갔다 했고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 네. 장중에 네.
시간은 뭐 약간 차가 있지만 그다음에 오늘은 343까지 갔었고 321 아침에 321까지 내려갔었죠. 음. 제가 어저께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0.7에서 0.8까지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만 접근한다.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은 45만 원을 목표 주가로 했을 때 0.7이 하면은 31만 5천 원. 그다음에 0.8이 하면 36만 원. 그 안에서의 좀 넓게 잡아라.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은 음. 이미 많이 갖고 계신 포지셔닝이 센 분은 굳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음. 예,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일부는 또 그걸 곡해하셔갖고 이게 이제 장을 나쁘게 보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0.7이라는 거는 그거를 무차비하게 깨져갖고 내려가면은 어떤 시그널이 나쁜 시그널로 할 만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가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31만 6천 원 안 깨고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미국장을 딱 보니까 마이크론이 중요했어요. 아까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 뭐 치플레이션이건 오픈 AI가 뭐 미뤄지건, 뭐 애플. CXMT가 네. 어떻건 뭐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서 미국도 흔들렸는데 마이크론이 보니까 아침에 미국이 마이너스 9%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9인가 10인가 거의 그렇게 10. 네. 마이크론이 거의 네. 10%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쪼글쪼글쪼글 하더니 결국은 플러스 1력을 났거든요. 와, 그 차가 한 11 되는 거예요. 11. 그렇죠. 와. 그래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넘버 네. 탑 10에 드는데 10에 그래서 그럼 이제 노이즈성으로 인식하고 투자가 이제 힘을 냈구나라는 것 때문에 오늘 아침 뭐라 그랬냐면은 삼성전자 어저께 0.7 거기까지 오늘 안 간다. 오늘 그렇게 안 가니까 그거는 좀 안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그보다 높게 형성됐죠. 그렇다고 전고점 바로 가지 못하죠. 네.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어저께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은 뭐 좀 약하게 시작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네네네. 근데 보시면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약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250만 원 어저께 초반 오늘도 250만 원대 가다가 270만 원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거는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조금 그래프가 좀 편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21선이잖아요. 21선가 내려가면 또 리스크가 오는데 간다 여기서 버틸려 하잖아요. 마이크랑 그쵸,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까지 빠지는 240만 원까지 가면은 이건 리스크인데 그건 안 갈 거니까 여기서 저행을 한다. 지금 얘기해요. 근데 또 0.7 정도 하면은 270만 원 초반까지 가야 돼. 근데 그것까지 오늘 잠깐 갔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지금 결국은 그 내에서 도는데 핵심은 삼성전기가 또 좋은 얘기가 나와서 분위기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 삼성전기 올라가는 게 반도체와 관련 없는 게 아니고 MLCC가 뭐냐 기본적으로 AI 쪽에 AI 서버 쪽에 수요가 좋다는 걸 여실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수치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코스피가 0.97 끝났습니다만은 아까 변압기. 오늘 변압기. 섹터적으로는 변압기가 단연 앞섰어요. 네. 오늘도 아까 사실은 그 S그룹의 관계자가 전화가 왔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이닉스가 투자하는데 왜 반응이 어저께 떨떠름했잖아요.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투자 방향을 가는 거니까 땅하고 용수하고 전력하는 거니까 변압기부터 반응하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장비부터 전공정이 움직이는 거니까 네. 전공정에서 실력이 있는 놈이 먼저 가는 거다. 근데 삼성에 대한 평가는 금방 안 나온다. 네. 구체적이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오늘 뭐 변압기 움직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은 질적으로는 코스피는 어저께 잠깐 쉬었습니다만 더 탄탄해진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확 달라붙기는 여기도 붙기도 애매하고 반도체 그렇다고 뭐 엄청 싸가지고 반등했던 거 한번 하면은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반등을 세게 하거나 아주 깊게 올라가잖아요. 내려가거나 할 때 올라간 거에 몇 퍼센트를 떨어내는가, 네. 내려간 거에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 기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오거나 올라갔다가 30% 이내로 반락하고 막으면은 그거는 살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종마다 종목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접근한다면 개별 종목마다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실망할 오는 장은 전혀 느낌적으로는 질적으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잘 괜찮았다? 모르겠는데 네. 환율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숫자 또 잠깐 확인하고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뭐 큰 폭의 위아래 그렇게 찍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코스피는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고
코스닥은 어제 올랐던 거 대비 또 하락폭 잘 지켜낸 것 같다. 낙폭을 뭐 요런 부분 괜찮았다. 전반적으로 시장 요렇게 분석을 해 주시는데 좀 더 자세하게 계속 들어볼게요. 숫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감가입니다. 코스피 0.97% 결국 오르면서 끝났는데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8,476선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48% 하락 916선으로 6월 말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짚어 주신 것처럼 코스피를 오늘 받쳐준 건 기관이라고 했는데 개인 매수도 막판에 좀 찍혔네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오늘 개인 매수가 양 시장에서 모두 들어왔고 외국인은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해줬지만 그래도 어제 8조, 7조, 8조 그렇게 매도했던 것에 비하면 외국인은 좀 매도 규모는 줄었다. 이런 부분도 짚을 만한 부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만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에서 어제하고 확 다른 게요. 시총 1등부터 5등까지가 어제는 파란불이 많았죠. 오늘은 빨간불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 아랫단이 좀 파란불이 많고요. S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어제는 좀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퍼지는 확산되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 S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좀 많았고요.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LS일렉,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이렇게 전력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LG전자도 올랐네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어제 올랐던 종목들 파란불인데요.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PSK, 심텍 이렇게 소부장단에서 확실히 빨간불이 좀 많이 보이고요. 유진테크, 테스도 10%대 상승을 보여줍니다. PSK홀딩스 18%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로봇주도 현대무벡스 5%대 상승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TSE도 9%대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보고 또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시장 포인트 또 뭘로 보세요? 네, 일단 오늘은 뭐 기판주들도 오늘 좀 좋았죠. 이제 기판 괜찮았죠. MLCC만 좋은 게 네. 아니라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을 가면서 그 무거운 이스페타시스가 한 5% 이상 올랐고요. 대덕전자가 한 16% 상승을 해줬고 심텍이 19%, 뭐 TLB가 8%, 코리아서킷가 9%. 그래서 최근에 TLB 같은 경우들 보면 좀 조정폭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오늘 더 안 빼겠다는 좀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리아서킷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지금 심텍, 심텍은 오히려 이제 예전에 조금 안 좋았던 심텍이 이번에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네. 주봉을 보여드렸는데 네. 일봉 보여드리면 코리아 서키트 이제 돌릴 자리에서 지금 더 안 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TLB도 마찬가지죠. 121선 안 깨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대덕전자도 한 61선까지 조정 나왔는데 다시 올리는 모습.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121선 돌파하려고 애썼는데 실패. 음. 네, 그럼 다시 한번 트라이 하겠죠. 그래서 12만 원 위 안착이 좀 중요한 게 이제 이수페타시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좀 아쉬웠는 게 어제 보면 한 10% 이상 가까이 올라왔죠. 종가가 9.8% 왔는데 오늘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약했다 바이오는. 예. 근데 그나마 어제 상승분의 한 3분의 1 정도 반납한 걸로 보면은 이제 한 반 반납한 게 한 알테오젠.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어떻게 되냐 보시면 어제 상승분의 한 반 정도 반납했죠. 아.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대부분 한 3분의 1에서 반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바닥을 좀 잡는 과정. SDI 보시면 어제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는 언제 올라가도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한번 올라갈 자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음. 오늘은 또 다시 이제 반도체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특히 삼성전기 쪽에도 다시 한번 매물이 또 들어갔죠. 매수가. 그런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린 걸로 보이고 또 현대차 얘기 안 하면 또 화내실 것 같으니까 현대차도 아침에 프리마켓은 좋았는데 이제 50만 원 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49만 원이 PBR 한 1배 수준이니까 지금 자리는 언제든지 들어올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빼면 자꾸 밑꼬리를 달죠. 그런 것들은 매수 대기세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피지컬 AI까지 넘어오려면 오늘은 이제 그나마 LG전자가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LG전자도 지금 로봇 관련된 센터를 새로 개설했다 이런 네. 기사도 좀 나왔고 지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어요. 뭐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수급 자꾸 말씀드리긴 한데 외국인들이 어제 보니까 오늘 코스피에서 한 3조 6천억 어제는 8조 이상 팔았잖아요. 그럼 요 정도 종가에 지금 또 한 1조 팔았네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합쳐서 거의 한 11조 넘게 12조 가까이 팔았어요. 와.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는 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또 7월 달 들어서서 7월 달에 또 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미국계 자금들은 6월 말까지인데 또 7월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전히 이제 현물은 조금 이게 기관과 개인이 어떻게 받아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주항공 섹터에서 HVM이랑 스피어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네. 이쪽은 스페이스X가 반등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스피어가 지금 64배 수준까지 이제 내려왔죠. 한데 100배 넘었는데 네. HVM은 이제 좀 살만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34배 수준까지 내려왔죠. HVM은 저는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로 보면 이거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보시면 올해 177억, 내년에 284억, 뭐 28년도에 509억 이런 예상치가 나와 있는 우주항공주가 별로 없어요. 아, 실적이. 예상치를 썼다는 거 누군가가 리포트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믿어준다라고 하면 내년에 PER 내년 실적 대비 28배까지 내려왔다. HBM 말씀. HVM. 그건 넘버가 있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많이 여기는 싸졌다. 스페이스X가 발사하다가 만약에 뭐 떨어진다 한들 여기는 계속 납품합니다. 추정이 가능한 실적이 있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주가 빠지겠죠. 그렇죠. 그 기회지. 그러면 기회. 아, 그래서 HVM은 5만 원 미치면 땡큐하다 이렇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 누군가가 지인분이 너무 사고 싶다 10만 원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제가 5만 원 미치면 사겠습니다. 근데 그게 오겠냐 왔죠. 금방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빠졌다고 이거 이제 버리지 마시고 저는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바닥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은 이런 것들은 이 흔히 간식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간식? 네. 이거 많이 못 사죠 이런 거는 그죠? 아, 주식이 아니라 간식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 중간 중간에 먹는. 아, 이거 이제 여기 포트를 여기다 뭐 20% 30% 실 수는 없으니까 네네. 뭐 한 5% 정도 뭐 이렇게 한번 조금만. 조금만 네. 좀 해보시는 건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나? 제가 우주항공 섹터를 다 뒤져봤는데 네. 스페이스X랑 제일 관련 깊은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밸류도 좀 나오고 50배 넘어가면 좀 힘들었는데 60배 막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한 30배 때까지 내려왔고 내년 기준으로 보면 20배 23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성장성 감안하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뭐 삼성전기도 좋은 이슈가 있었죠. 빅테크와 4,500억 원 규모의 MLCC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얘기도 기판주 말씀을 해 주시니까 채팅창에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대덕전자 궁금하다. 뭐 이런 분이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대덕전자까지 같이. 같이 말씀드렸는데 네. 대덕전자도 돌릴 네. 자리에서 돌렸어요. 돌릴 자리에서 61선 조정 여기서 잘 버티고 음. 돌려줬다. 여기는 FCBGA를 하는 유일한 회사잖아요. 작은 회사들 중에서. 네. FCBGA 관련돼서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MLCC로 삼성전자가 오르긴 했지만 전기가 오르긴 네. 했지만 또 기판으로도 기판 얘기 관련된 기사도 요즘에 좋게 나오고 있어요. 분석 보고서들도. 이비덴이 오늘은 약간 여기 보시면 1% 미만 상승했죠. 근데 밑골이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빠지면 들어오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다. 여기도. 있다. 네. 그러니까 기판주들은 뭐 그닥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PSK 보면은 신고가 오늘 썼고 뭐 심택도 신고가로 보이고요. 장비주 가운데서 오늘 진짜 여러 종목들이 좀 잘 갔거든요. 사실 간밤에 미증시를 보더라도 장비단이 굉장히 잘 갔고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뭐 이런 부분이 이유로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잡히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우리도 장비단이 오늘 강했고 근데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있고 네, 네. 여기에서 이제 더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네. 고민되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고르지? 이제 소부장 쪽에서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아서요. 네, 네. 센터장님 소부장단에 대한 의견 오늘 좀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시작할 때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시장에서의 관심으로 회자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가나다 수로 말씀드리면 이건 가나다가 없네. 가나다 순인데 뒷단밖에 없는데 테스, PSK, PSK 홀딩스, ISC,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근데 이제 오늘 주성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주성이나 이오테크는 상대적으로 음. 밸류가 좀 원래 높은데 이제 다른 개념을 접근하기 때문에 진짜 롱텀으로 이 기술력을 믿고 가는 분한테는 주성하고 이오테크닉스를 갖고 계신 분이 파실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새롭게 들어가신 분은 그 밸류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주가하고 목표 주가 안전마진 측면에서는 제가 앞에 얘기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시장에서 회자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어렵게 말을 했죠. 이렇게 조금만 말을 그러면 네. 쉽게 더 아니,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 관심이 있고 회자되는 것은 테스, PSK, PSK 홀딩스, ISC,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니스인데 주성과 이오테크니스는 기술적 경쟁력, 긍정 평가가 다수임에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주가 안전 마진 측면에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성도 그런 이견이 나온 게 있고 비싸다 싸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새로운 리포트가 나온 건 없고요. 그러니까 투자한다. 근데 지금 당장에 그게 뭐 2, 3년 내에 뭐 넘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이 긴 필요한 시간, 거죠. 긴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죠. 네. 네, 긴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있고 그걸 여태까지 실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줬고 기술력을 보여주고 고객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했을 때 믿음직하다. 뭐 올해 내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번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뭐 밸류가 뭐 40배, 50배 간 건 아니니까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40배, 50배 가기 전에 입도 선매하자. 뭐 이런 생각하면은 좀 다소 미리 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량한 주식을 먼저 사자. 이런 개념이 딱 모아진 것이 회자된 종목으로 몰렸다. 아까 뭐 기판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빠질 때가 뭐 21선, 61선 이래서 올라간 거고 삼성전기 여기 됐지만 이거는 다른 개념이죠. 특별한 거 없어도 이거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갖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거의 붙었어요. 지금 여유가 그나마 있는 건 PSK 홀딩 정도만 여유가 조금 있고 18배.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맞아요. 오늘 그래서 많이 올린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약간 이제 홀딩스. 후공정 초반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가 조금 늦게 좀 가는 낮은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앞에 거 테스하고 이게 많이 갔거든요. 자꾸 누가 물어보더라고. 테스하고 PSK는 너 같으면 사겠냐.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 같으면 하지 말고 우리 센터장님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존댓말을 쓰라고. 농담이에요.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너 같으면 사겠냐고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네. 내가 답변을 준비했지. 저 같으면 오늘 종가에서는 안 삽니다. 그렇죠. 또 기회를 줄 거니까. 기회는 주니까 까서 내려오면 사면 됩니다. PSK 홀딩스. 근데 지금 종가에서는 조금 센터장님이라면 네. 저는 오늘 같으면 아침 시작할 때 또 하나 더 했는데 눈에 띄는 거 투자할 때 용수, 전력, 용수. LS 델트리, 네. LS. 왜 LS가 국내 비중이 더 높거든. 그렇죠. 물론 해외, 미국, 유럽 하면은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이야. 근데 그거는 국내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LS 일렉트릭이 먼저 튄다. 이 정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어제 이제 정말 대규모 클러스터를 세우겠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엄청난 숫자들이 이제 투자 규모 숫자들이 나왔고 센터장님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뭐가 필요하냐? 땅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용수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움직였던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시장들이 좀 흐름들이 나왔는데 전력 쪽도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전력 3사를 비롯해서 오늘도 재생에너지도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대표님? 예. 재생, 신재생. 재생. 네. 그러니까 재생은 두 네.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네. 이제 왜 보셔야 되냐, 뭐 어떤 두 가지 측면이냐면, 이제 오늘 뭐 OCI 홀딩스도 그렇고, 뭐 이제 태양광 쪽이 조금 더 반응이 좀 빠르죠.
예. 근데 오늘 뭐 재생적 오시아홀딩스는 보합권이었고 유니슨 뭐 이런 예, 풍력. 풍력은 이제 네. 풍력 단지를 더 조성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올라온 걸로 보이고 아. 사실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데가 오히려 이제 터빈 쪽으로는 이쪽으로 더 보셔야 되는데 음. 한화솔루션 뭐 이렇게 다 보면 현대에너지솔루션 예, 다 지금 아침에 좋았다가 예, 조금 예, 다 약세였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유독 한 5% 올라온 이유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여기는 국내 매출 비중이 90%가 넘어요. 음. 태양광 패널로는. 그러면 이제 국내 지금 몇 기가 간다 그랬냐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90기가와트 간다 그랬어요. 네. 예, 그러면 원전이 몇 개죠? 예, 한 70개? 음. 60개? 65개? 60개 정도 되겠네요. 원전 하나가 1.5에서 한 1.7기가 정도 되니까 어제 대형 우리 원전이. 계산했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국내 수요만 하더라도 중국 거 안 갖다 쓴다라고 하면 음.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이 나눠 가져가겠죠. 거기에 이제 해외까지 보면 하나솔루션이 더 좋을 텐데 뭐 오시아홀딩스랑.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차트나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는 뭐 오시아홀딩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는데 2분기 실적이 예상치 이게 맞는다라고 하면 지금 P 하나 15배까지 내려와 있고요. 분기로 연간 이제 전체로 보면 분기로 이렇게 1분기에 109억 벌었어요. 근데 2분기에 1,200억 이상 번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1,003 이렇게 13 보면은 또 시장에서 놀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놀래길 바라면서 예,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내 투자도 지금 더 늘어나겠죠. 전남에다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간다고 또 뉴스에서 뭐 왜 영남은 차별하냐, 뭐 이제 충청도는 왜 패키징만 주냐, 막 이러는데 좀 큰 게 보시면 정부 지원금이 전남과 광주에 집중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두 개가 지자체가 합병하면서 같이 이제 뭉치면서 그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받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가 전력 수급도 지금 그쪽은 대부분 뭘로 하냐면 태양광 풍력으로 합니다. 전라도는. 그러면 그게 우리 아리백과도 아리백. 네. 관련이 있죠. 아. 그러면 굳이 태양광 단지에서 끌어오는 것보다 태양광 단지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예, 그러면 아이디어. 그러면 여기서 ESS 더 많이 깔아야 되고 또 뭐 많이 할까요? 특수 변압기 많이 들어가겠죠. 산일전기 같은 회사들이 그래서 오늘 더 튄 거로 보시면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이 더 많이 깔리는데 90기가와트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 거기에 또 미국도 지금 태양광 계속 깔고 있죠. 예, 그러면 미국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예. 그리고 아까 용수 얘기도 하셨고 LS 얘기하시는 것도 그거 일맥상통한 건데 그러면 굳이 송전탑을 짓지 않아도 되죠. 그 태양광 남아도는 걸 굳이 여기 뭐 용인까지 뭐 끌고 오고 이런 것들은 일부만 하면 되고 대부분 거기서 소화시키면 되죠. 예,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보면 또 신안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영광 앞바다 이쪽에 다 지금 풍력단지 지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다 반도체 공장이 흡수할 거다. 네. 대만의 이제 해상 풍력단지가 대만 동쪽에 많이 지어졌는데 네. 그거 다 누가 가져가냐면 TSMC가 가져갑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꾸 뉴스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떠드는 얘기 들으면은 답답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보다 어떤 주가의 반응이나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력 쪽 ESS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강했던 2차 전지 쪽이 오늘 못 네, 갔잖아요. 네. 어제 막 두 자릿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래서 음. 이런 부분도 좀 연속성에 대해서 기대감도 좀 있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비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 바이오, 뭐 일부 장비, 화장품, 엔터 뭐 별의별 소비가 다 갔어요. 거의 이제 진짜 확산이었다면 오늘은 다시 반도체,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뭐 기판이나 아니면 전력, 뭐 재생에너지, 전선, 장비 뭐 요런 단이거든요. 예. 예. 어제하고 변화가 있다면 2차 전지는 왜 못 가고 변화- 바이오는 왜 못 갔을까요? 수급 때문이에요. 변화 없죠. 그냥 그냥? 수급이죠. 수급이고. 변화는 없다. 예, 그리고 어제 2차 전지를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들이었어요. 음. 근데
근데 기관들이 오늘 좀 같이 계속 샀던 종목은 덜 빠졌고요. 기관들이 이제 안 사준 종목이라든지 오히려 이익 실현을 한 종목들은 좀 더 많이 빠졌다. 대표적으로 LG엔솔은 어제 외국 기관이 같이 샀는데 오늘 같이 다 동반 매도했고요. SDI는 어제 기관에서 끌어올렸는데 오늘도 일부 샀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제 기관이 사서 끌어올렸잖아요. 네. SDI. 근데 오늘 이제 여기 여전히 샀죠. 근데 LG엔솔은 어제 같이 샀는데 같이 팔았다. 더 많이 빠졌죠. 거의 3분의 2 정도 반납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2차전지를 나쁘게 볼 거냐? 저는 이제 어차피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뭐 하반기에는 언제든지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쪽도 그러니까 전기차 쪽하고 네. ESS 쪽하고 뭐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음. 간밤에 테슬라가 좀 크게 올랐잖아요. 네, 테슬라 뭐 인도량이 좀 네, 인도량도 늘 것이다. 유럽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뭐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구별해 봐야 돼요. 우리 ESS로 기대받는 쪽하고 테슬라 쪽에 좀 영향이 있는 네. 쪽하고. 지금 자동차 쪽은 그닥 그렇게 아예 영향이 영향이 없어요? 별로 없고요. 지금 LG엔솔이 네. 2분기 흑자 전환이 더 예측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 상해 공장 있잖아요. 아. 예, 거기 쪽으로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난징 공장에서 네네.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는 유럽이 좀 성장세가 좀 크고요. 미국은 좀 답보 상태죠. 그럼 유럽에 공장 갖고 있는 거기서 주로 많이 팔고 있는 삼성 SDI가 조금 더 유리할 보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LG엔솔도 유럽 공장이 있긴 하지만 좀 규모는 약간 미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SDI가 ESS도 미국에서만 하죠. 그러면 꽃놀이패는 지금 삼성 SDI예요. 아, 전고체도 제일 잘하고 있고, 네. 뭐 일단 아직은 뭐 추측입니다만 주도주는 여전히 SDI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정도가 이제 네.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대표님께 이제 의견 들어봤고요. 제가 잠깐 이제 요 댓글을 읽고 있느라고 제인님이 센터장님께 네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하실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서 제가 토스를 좀 전해드리면 센터장님이라면 오늘 3전 매수하시겠어요? 안 사죠. 주식 시작한 지 한 달 되고 안 산다고. 닉스만 보유 중인 잠깐만 들어보시면 안 되겠어요? 닉스만 보유 중인 주린인데 센터장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근데 단칼에 안 삽니다. 이렇게 어저께 샀지. 31만 6천 원 왔을 때. 31만 원대에서 샀다. 제가 토요일 날 구독자 할 때 31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은 그거 안 깨지면은 그거는 신규 진입자는 노림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35만 원, 40만 원 가면은 안 사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도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더 끝나는 건데 이미가 40만 원, 50만 원 갈 수 있어. 근데 자꾸 리밸런싱이 뭐고 잡음 나오잖아요. 그 잡음과 리밸런싱이 맞고 얼마나 임팩트인지 몰라. 근데 그거 맞고 팔 새끼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높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낮을 기회 많이 오기 때문에 낮을 때만 산다고. 네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저희 그리고 아까 와이프가- 말한 것처럼 네. 그 저기 뭐지 많이 빠진 종목 있잖아요. 네. 뭐 변압기도 그렇고 아까 뭐 맞아요. 조정. 이상한 기판 빠진 것도 있고 하면은 네. 그런 거 보려면은 여기만 천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목표 주가에서 한 30% 이상 벌어지면은 그리고 우량 주면은 나중에 돌리긴 돌리거든. 근데 그걸 돌리려면 현금도 있어야 되고 다른 거에 너무나 매달리면 안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34만 원 갔을 때는 더 갈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지만은 그거에 매달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정해서 배트 할 때도 그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것만 쳐야지 약간 애매한 거는 안 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 이런 얘기 안 하면은 그냥 맨날 반도체 얘기하니까 맨날 사라는 거로 들어. 맨날 사라는 거로 들은다고. 뭐 어떤 종목도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기준을 드리는 건데 또 기준을 드리니까 또 맨날 그 너무나 소소하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 또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네. 큰 것만 얘기하지 사소한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거 다 얘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했는데 저는 31만 5천 원 가갖고 그거 안 깨지면 사고 그거 깨지면은 뭐가 내가 잘못된 게 있다 싶어갖고 약간 움츠리고. 우리 센터장님 너무 친절하셔서 그래요. 저는 그냥 빠지면 살아. 그렇게까지 네, 말씀해 빠지는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 뭐냐면 다른데 뭐가 좋고 나온 게 네, 네. 아니고 네. 저는 공대 나왔고
그다음에 전자학과 전공했고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수치적인 게 되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실제 투자할 때는 감으로 해. 음. 근데 그 기준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통하는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듣고 성질대로 안 되면 잊어버려. 근데 자꾸 쌓다 듣다 보면은 그게 한켠에 이게 남을 수 있거든요. 한 3년 쌓으면은 습관이 약간 30% 단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그 안 사람이 저희 부인께서 구독을 몰래 하는 것 같습니다. 뭘? 센터장이가. 제 거를? 31만 5천 원에 6천 원인가에 샀더라고요. 우와. 네. 오, 어제 거의 저점에서. 아내분이 오. 감이 아직 뛰어나신 거지. 아니 은퇴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교육을 계속 시켰죠. 은퇴하셔도 되겠어. 빠질 때 남녀랑 살아. 그렇게 잘하면. 근데 이건희 대표님의 구독도 있는데 센터장님 걸 아니, 구독하고 가격을 정확히 맞춘 거 보니까 농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몰래 할 수도 있죠. 저 몰래 그죠? 그러니까요. 아, 제이님이 정말 아예 전제 자체를 센터장님 일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이제 물어봐 주신 거니까 아, 저라면 저는 오늘 그거로는 안 아침에 삽니다. 시작했으면 변압기하고 아까 말한 그 이제 다른 거 많이 빠진 거 보여주는 전력주. 거 그걸 네. 먼저 사시고 오늘은 굳이 안 산다. 네. 그렇다면 다른 포인트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쭤볼 건 좀 많은데 혹시 대표님 혹시 포인트 뭐 말씀 못하신 거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 저요? 네. 말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뭐, 제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궁금한 거 좀 네. 여쭤보면 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IM증권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코스피 내에서 S7이라고 불리는 그 종목들로의 쏠림이 좀 심한데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가 좀 갈 때까지 가야 S7으로 조금 더 가고 그게 피크아웃 되면 그간 소외됐던 코스닥도 이제 그때 상대적 매력도 올라가고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때 코스피가 한 11,000은 도달해야 그제서야 코스닥이 가지 않을까라는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IM증권 쪽에서. 예, 봤습니다. 근데 어제 코스닥이 8% 이렇게 간 거예요. 코스피는 11,000 못 갔는데 그래서 요 리포트보다도 훨씬 빨리 코스닥이 그래도 간다, 반영한다 이제 이랬는데 오늘 다시 S7 쪽으로 좀 쏠리니까 코스닥이 장비단 외에는 또 조금 약하니까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그분이 싶긴 해서요. 얘기하는 그 네. 수치를 보지 마시고 논리를 네, 보시면 논리를, 보면 김장현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랑 똑같죠. 어떤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가 둘이 이제 얘기할 때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네, 어느 정도 목에 차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죠? 목에 차야 차다는 되는데 표현. 그쵸. 뭐 밸류가 한 PER로 기준으로 한 8배 정도까지 올라오면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10배를 주는 거는 고민하면서 주겠죠. 음. 확인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가줘야 근데 그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얼추 이제 9천에서 10,000 정도 될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그분은 하신 거고 애널리스트니까. 굳이 그게 11,000이 아니더라도 이 두 종목이 그 정도 근처의 밸류를 받으면 네. 뭐 하이닉스는 조금만 올라가면 8배예요. 음. ADR 상장 이후 8배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6배 좀 넘을 텐데 그러면 뭐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네. 뭐 그렇죠. 속도가 좀 조절이 되겠죠. 음. 그러면 계속 확인하려고 할 거고 시장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 수급이 아니 먹을 게 재미가 없어야 딴 데로 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도 먹을 게 많으니까 여전히 그렇죠. 그럴까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월 이제 내일부터 7월인데 네. 하반기에도 요 정도 강도의 쏠림이 나올까요? 아니면 좀 완화가 될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 형님이 주셨다니까요. 7, 8월, 8, 9월 이렇게 얘기하셨죠. 8, 9월 정도 얘기하셨죠. 그죠? 뭘? 아니, 단기적으로 이제 목에 차는 예, 시기가 목에 차는 예. 코스닥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찬바람 이런 불면,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맞아요. 찬바람 불면 제가 얘기했고 찬바람 불면. 8, 9월 말씀하셨고 그러면 얼추 그 선거 직전에 좀 목에 차서 좀 걸릴 무렵에 코스닥이 좀 그다음부터 좀 올라가지 않겠냐? 좀 더 음. 지속적으로. 그리고 금리가 좀 빠지고 요즘 금리 좀 내려가고 있죠, 계속.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년물까지 빠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너무 선반영한 거 아니야? 아직 오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너무 지금 호들갑 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차츰 금리 인상이
될라나가 아니라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을이 찬바람 불면. 예, 그러면 또 바이오도 좋아질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하루 8% 올라왔다고 야 이제부터 코스닥 이러지 말라고 어제 분명히 맞아, 어제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 맞아요. 동반되지 않았지. 예, 빈집 처리로 그냥 예, 쇼커버링 나온 것처럼 이렇게 쑥 그냥 올린 거거든요. 좀 호가창도 얇고 얇았어요, 이런 게 얇았어. 예, 있었다. 얇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쌍바닥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예, 그게 맞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강한 반등이 이어지지 예. 못했고 물론 예. 잘 버텨줬지만 나름 예. 뭐 장비단도 그렇고 제가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이게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건 분석을 해봐도 바로 반등하는 건 아닌 것 좀 같다. 어렵다. 그러니까 뭐 반등하면 좋지만 예, 그래서 오늘 요 정도 그래도 저는 0.48%로 코스닥이 끝났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중장적이지. 예, 긍정적인 겁니다. 삼성 하이스파스 앞쪽이 그렇죠. 3~4% 가는데 이게 마이너스 0. 물론 거기 반도체 장비가 있어서 그런 면이 그렇죠.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음. 예, 참 사무성 기다리시면 돼. 분할해서 들어가. 예. 기다림. 원래 기다림. 주식은 네. 예, 낚시랑 똑같아요. 사면 기다리는 겁니다. 사면 낚시하는 네, 강태공의 마음. 사는 순간 뭐가 되냐 을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맞아. 아, 을? 을되지. 아. 을돼. 맞아요. 맞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항상 갑질하려면 현금 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던 조선주 얘기도 조금 여쭤보고 조선. 싶은데 왜냐하면 6월 말에 일정이 있었어요. 그 캐나다 잠수함 다 그 미뤄져서 그래. 네,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좀 미뤄지는 분위기고 현재 언론에 따르면 발표는 이제 6월을 넘길 것이다. 뭐 7월 7일 나토 정상회의 전을 예상한다. 그게 이제 현재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 최대 이게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이제 발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한국하고 독일 업체 간 경쟁 과정에서 분할 발주설도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건 가능성이 좀 낮다, 없다, 요런 얘기까지가 전해졌는데 조선주가 뭐 오늘 그 주목은 못 받았지만 요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주는 어떻게 볼까요? 좀 미리 요런 이슈 따라서 너무 만약에 나오면 네. 이것도 6월 안에 발표될 거라고 이제 하면서 맞아요.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아마 여기 클로징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연기될지 모른다. 이게 그 캐나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예, 지금 고민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50-50예요, 그냥. 반반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 장보고함 기준으로 이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설계도 다 있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변경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독일이 제시한 건 우리보다 성능 더 좋은 걸 제시하긴 했는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2035년까지 한 대 줄 수 있어? 못 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이제 또 나토 회원국이라는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랑 또 관계를 생각하면 또 하고 싶고 이게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다. 예, 캐나다가 어디로 결정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래서 아직 진짜 불확실하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반대 그게 반인 것 같다. 국뽕으로 네. 그냥 우리나라 거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갖고 온 기술이 독일한테 배운 거예요. 경쟁하는 회사한테 배운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독일 쪽을 선택할지 우리나라 선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오션이나 지금 하나오션은 조금 제가 계속 이제 관심 종목에서도 잘 안 보여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리스크가 거기에 너무 많이 걸려 있다. 근데 현대중공업은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잠수함을 만약에 탈락한다 하더라도 전체 그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나오션이 더 커요. 네.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HD현대중공업은 그걸 커버하는 게 뭐냐면 힘센 엔진이죠. 뭐 힘센 엔진 오늘 뭐 증설한다고 막 얘기 나오니까 5보다 뭐 난리가 났던데 야 그렇게 작게 작은 데다 짓겠냐 막 예, 그래서 뭐 5보냐 아니냐 뭐 얘기 있는데 한마디로 근데 그게 5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설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뭐가 수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물론 이제 단독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조금 덜 빠진 거다 오늘 네. 현대중공업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조선주는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해 보면 그냥 엔진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 오히려 예. 그래요? 왜냐면 중국 애들도 지금 발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근데 다 우리나라한테 지금 코라니까. 뭐 하나 엔진 다 빠졌죠. 예, 올라간 거 없고. 예, 엔진 치면 딱 3개 나와요. 예. 현대 마린 엔진. 예. 이것도 많이 빠져 있네요. 아, 진짜 많이 빠졌네요. 엔진, STX 엔진. 이것도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저는 산다 하면 엔진 중에 3개 중에 하나 고르려면 저는 하나를 고르겠는데 여기도 힘센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형 엔진을 만드니까 네. 여기도 잘하면 또 데이터 센터 아, 갈 수도 있죠.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 이거 저는 이게 차라리 탈락이 되더라도 빨리 나와야 된다. 지금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이것 때문에 다른 뉴스가 나와도 못 가요. 아, 이 일정 예, 기다리느라고.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거 수주해도 반응을 안 해. 빨리 요 뭐든 간에 이슈가 그쵸. 나와서 좀 해소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거 탈락해서 빠지면 그때 사면 되죠. 음, 네, 근데 탈락 안 하고 되면 좋은 거고. 좋은 거고. 분할로 주지 않고 한쪽에 준다고 한 건 어쨌든 나온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자, 좀 조선주가 좀 어렵죠 지금. 맞아요. 좀 조방원이라고 했던 요 부분들 중에서 방산도 아까 우주 말씀해 주셨는데 우주는 올랐는데 방산은 못 가고 뭐 이런 음.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어제 현대로템도 급등 나오다가 오늘은 네. 거의 다 반납했죠. 네. 예, 음, 약간 조금 방산주는 지금은 방산주를 투자하려면 제일 안전빵은 LIG가 아닐까. 예, 안전빵 이렇게 하면 안 돼. 안전한 모멘텀이 네. 좀 살아 있는. 네. 예, 그죠? 예, 근데 방산주도 보면 좀 되게 망설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투자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음. 반도체로 가든가 아니면 정말 코스닥 좀 정책 기대감이나 진짜 많이 빠져 있는 빈집으로 가든가 지금은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애매한 그렇게 말씀해주신 좀 가기에 애매한 섹터들이 좀 몇 개가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아니라 조방어는 네. 이제 언젠간 돌릴 텐데 중요한 거는 여기 매물들이 많아요. 아, 예, 물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고가를 가면 더 가벼울 수 있는데 매물들이 많고 지금은 전력기기 2차 전지가 좀 매물이 오히려 거기가 오히려? 더 라이트할 수 네.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 뭐 이런 부분들 좀 짚어봤어요. 센터장님 네네. 해주실 말씀이 혹시 이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뭐 넘어가시죠. 그럼 네, 제가 네, 네. 질문 드려도 돼요? 네네. 네. 편하게.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를 며칠 동안 괴롭혔던 네. 뭐 애플 가격 네. 올려, 창신 메모리 거 네. 우리 쓰게 해줘 뭐 이런 이슈들. 네. 근데 밤사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메모리 3사 그러니까 삼전, 닉스, 마이크론, 반독점 소송.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큰 아, 그런 규모는 아니던데 어쨌든 HBM 증산 명분으로 D램 공급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너네 가격 올린 거지? 이제 이렇게 소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네. 그게 지금 애플의 가격 반도체 오른 거 짜증 나는 거랑 같이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냐 뭐 일파만파 또 맞아요, 맞아요. 해석 많이 할 것 같아서 굳이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저 애플이 사주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소비자 단체가 이제 네, 소비자 단체 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가격 올리는 게 네. 맥북 이런 거 올리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올라서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100불, 그렇죠. 200불. 그러면 그거를 사는 사람은 소비자잖아요. 음. 인플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얘네들이 가격을 당합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논리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인위적으로 같이 얘기를 맞춰서 우리 생산을 늘리거나 투자를 하지 말자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소송이 예전에 있었어요. 졌어요. 2021년도에. 예, 졌죠. 졌어. 왜냐하면 독단적으로 하는데 같은 방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그게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라고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정을 내서 22년 패소를 한 거를 똑같은 개념 한 건데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지. 걔네가 이기기가. HBM이라는 게 엄청나게 쓰고 있고 HBM은 엔비디아하고 그 AI 핵심들 가져가는데 걔네 걸 미국 마련하기 위해서 애들하죠. 생산을 하면 할수록 일반 디램의 세계가 뽀개져서 생산이 많이 늘지 못하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 똑같은 논리로 하면 안 되고 다른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소장을 25일 날 했다.
25일 날 했는데 기사가 뭐 잘 안 나오다가 어저께인가 나온 아, 거야. 네. 그리고 어저께 사이 나왔으니까 센티에 영향을 줬겠어 하기 위해서 줬을 수 있죠. 아.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그 창신 메모리를 쓴다 안 쓴다 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얘기거리를 제가 안 한 거예요. 아, 별 의미가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게 의미가 있으면 참 세상은 진짜 말세 정도가 너무 이상한 거지. 말이 안 돼. 그 공정 전환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는 안 만들던 HBM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미국 소비자 쪽에서 이게 뭐 개인 소비자 14명하고 소기업 3곳 다수 소비자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 형식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만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애플의 사주설 뭐 이런 식으로. 제 네.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 네. 애플이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그렇고 미주호에서도 그렇고 이런 법적 노이즈는 무시해도 된다. 네,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아니 그 뭐, 법정 하더라도 또 한 2년 걸려. 어. 그동안에 반도체 폭발할 수도 있는데 네. 폭발이 아니고 폭발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미주호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애플의 그 논리는 아니다. 예, 강하게 얘기했던데 미주호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광고하고 가시죠. 원고가 개인 소비자 14명, 예. 소기업 3곳.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광고 타임. 알겠습니다. 광고 타임. 향기로운, 네, 진짜, 향이 너무 좋네요. 바로 이거부터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구워 먹는 치즈 9팩을 저희가 구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 3만 원대 가지고 와서 이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100% 아일랜드산 원이고요. 100g 3개, 3박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즈, 요거 구워 먹는 치즈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고깃집 같은 데 가도 사이드 메뉴로 이렇게 구워 먹는 치즈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일랜드산 앙투어술레 100g 9팩 이렇게 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정성스럽게 진짜 맛있는 수준으로 구워 오셨어요. 딱 맛있는 정도로 이렇게 구워 주셔서 한번 두 분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구워서요. 빵에 얹어도 되고요. 우와, 저렇게 늘어납니다. 진짜 결혼인 줄 맛있어 알았어요, 보이죠? 결혼. 계란 아니고 치즈. 그러니까 치즈입니다, 치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아직은 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쓱. 네. 지금 대표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쭉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약간 방금 얼핏 보면 계란 흰자가 계속. 그 나도 지금 진짜? 계란으로 봤다니까 맨 처음에. 뭔가 봤더니 맞아요. 달걀 후라이 같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약간 태운 듯 안 태운 듯 좀 이렇게 익힌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딱 진짜 맛있게 익혀주신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두 분 맛이 어떠신가요? 이게 치즈를 파는 거죠. 치즈. 네. 치즈. 아일랜드산. 그 약간 짭조름하면서 짭조름하고. 고소합니다. 우와.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 치즈네요. 진짜 치즈. 치즈. 찐 치즈. 그죠? 100% 아일랜드산 원유라고 써 있는 게 100% 왠지 느껴져요. 드셔보시면 아마 알 수 있으실 것 다른 같은데. 거 없이요. 그냥 이것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워서 따뜻해서 잘 늘어나고 너무 잘 맛있어요. 늘어나고. 그리고 입에 들어가면 좀 쫄깃쫄깃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치즈의 그 맛, 짭조름한 맛이 나서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빵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드셔도 너무 간이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취향이세요? 취향. 사장님 취향에 맞으세요? 저는 뭐 느끼한 거 잘 먹어요. 음. 근데 이건 먹고. 안 느끼한데? 어? 안 느끼해요. 그러니까 느끼한 거 잘 먹는데 이거 많이 느끼하지 않고 보통 많이 느끼하면은 김치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는 이 자체 그냥 원 자체를 먹는 게 제대로 본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짭조름한데 요것만 먹어도 괜찮고 빵이랑 먹어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 아우 대표님 잘 드시네요. 네. 점심 안 먹고 오기 잘했다. 왜 이렇게 항상 요즘 식사를 거르십니까? 너무 맛있는데? 네. 그래서 먹는 광고에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맛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감사하지만 아유 식사 좀 잘 챙기시고 그러니까 와인 같은 거 약간 들어오면 맞아. 김치가 다르잖아. 와인은 이거 조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레드 와인이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때 가맥 방송하실 때 이런 안주
거기서 아 거기는 그건 김치전. 아닌 것 같은데. 거기랑은 거기는 김치전이 그럼 있었고요. 거- 낙지볶음 있었고. 요거는 와인 먹을 때. 음, 음. 잘 어울릴 것 다음에 같아요. 거기 한번 가시죠. 제가 쏘겠습니다. 가맥집. 예. 되게 분위기가 좋아 보였어요. 예. 네. 자, 다음 광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니트 가지고 왔는데요. 인터메조 니트 2벌 구성이고요. 4만 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총 2장 구성이에요. 시보리 인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쾌적한 코튼, 혼방, 니트 소재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95에서 110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자외선 차단 기능성입니다. 47,000원 구성인데 47% 할인된 구성이에요. 시원한 남성용이거든요. PK 폴로 니트 2종 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색상 좀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요걸 어떤 색이라고 완전히 흰색은 아니에요. 베이지. 화이트는 아니고 그죠? 베이지랑 아이보리 중간. 아이보리 베이지? 중간 맞아. 베이지, 아이보리, 뭐 오트밀 이 네. 정도의 색깔입니다. 약간 얼굴이 덜 검은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조금 네. 하얀신 유- 분들. 유- 굉장히 깔끔해요. 남자 깔끔하지. 거죠. 너무 흰색이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딱 차분해 보이는 그런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슬림 카라 세련된 넥 라인, 기계 세탁도 가능하고 간편한 니트 관리 저렇게 모델처럼 입어보시면 되겠고 모델 입은 색깔도 보여드릴까요? 이 대표님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저도 하나 드릴게요. 네, 까실까실하네 이게. 네, 아까 아이보리 색상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색상이 또 추가로 저것도 괜찮네. 준비가 되어 진한 있습니다. 그거. 네, 대표님이 들고 근데 계신 두 개 주신다는데 이거? 맞아요. 색깔 요 고르시면 중에서 두 개예요. 돼요. 색깔이 세 개인데 두 개 고르면 됩니다. 2장 구성이에요. 네. 2장 우리 공짜로 준다고? 아니 이게 아니라 색깔이 세 개인데 요거 두 아마 가지, 고르실 수 두 있을 개를 것 같아요. 고르시면 고를 수 있다고. 고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준다는 요거 중. 네, 블랙 색상과 네. 그리고 요거 블랙이랑 요거 사시면 되겠네. 요것도 예뻐요. 네, 요거 그레이. 그레이. 권희 대표님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레이 색상. 네. 아, 또 사야 되나? 자제를 좀 하심이. 너무 사시는 거 같아요. 에고 딱 내 사이즈인데.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만져보니까 시원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름에 구멍이 이렇게 약간 숭숭 뚫려가지고 맞아요. 약간 니트 소재인데도 안 더울 것 같아. 좀 까끌까끌한 예, 느낌이 예, 있을 예, 것도 예, 같은데 예. 안쪽으로는 또 부드러운 느낌이 네,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톡톡하다고 해야 대표님도 되나, 이거? 보여주셔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해 드리고요.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유중을 발표했네. 어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그거 알려주세요. 언제? 아 이거 우려했던 게 나왔네. 1,500억. 1,500억이면 음. 아주 큰 건 아니지만 하여튼 1조 시간에서. 2천억 규모의 1조 이상 2천억이야? 증자. 맞네. 10% 정도. 예, 예. 지금 시간에서 너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 7% 빠졌는데 네. 발표되고 나서 딱 그거만큼 빠지는. 와.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NF를 보자고 말씀을 이제 작년에 많이 그러니까 올 초에 많이 드렸는데 작년이랑 그렇지. 그 이유가 에코프로 LNF는 유상증자가 끝났어요. 여기는 근데 이제 하죠. 결국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이. 예, 그런 그다음 삼성 SDI도 유상증자 했죠 이미. 했지. 예. 그런 우려가 좀 있네요. 예, 그러면 오늘 에코프로는 근데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같이 빠지네. 그러네요. 예. 유상증자 하려면 에코프로가 돈 내야 될 거네.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빠져. 에코프로 BM이 예, 유상증자를 한다. 예.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음. 결정 속보 소식이고요. 시설 투자와 타법인 지분 취득에 활용할 것이다라는 이슈입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 결정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마 지금 컨퍼런스 네. 콜을 할 것 같은데요. 음, IR이 오늘 5시부터 6시까지 음. 온라인 컨퍼런스 콜이 예정돼 있으니까 30분 뒤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주주분들은 한번 보셔야 돼요. 네네네. 네.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 그렇죠. 내일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근데 애프터에서는 좀 일단 유상증자 한 거 자체는 뭐 좋은 게 하락이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더라도. 주주 배정이라 일단은 좀 충격은 좀 있을 수 있다. 음.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이 12조 4천억인데 그렇죠? 12조 4천억인데 1조 2천억이면 거의 10% 이상이잖아요. 오늘 시간에서 빠지는 게 그걸 네. 딱 반영한다. 딱 10% 정도, 네, 10% 그렇죠, 정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10% 빠졌네요. 맞아. 딱 그 정도 빠져. 예. 음,
이게 거의 내일 반영. 2차 전지 센티에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영향을 주겠죠. 부정적으로 네. 줄 가능성은 어떻게 그러면 보세요? 이제 네. 유상증자 한 대 안 한 대 막 찾을 거 찾겠죠 이제. 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LNF랑 SDI는 끝났다. 끝났다. 유상증자 아, 이미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네네네네. 작년에 다 했습니다. 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진 않겠죠. 예. 근데 전체 이렇게 되면 섹터 센티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뭐 걱정이고 예, 그 영향을 지금 궁금해서. 주고 있죠. 예, 네, 그래서 LNF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근데 네. 여기는 작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음, 어제 막 두 자릿대 이렇게 올라가고, 물론 음. 오늘은 좀 2차 전지가 못 갔지만, 이러고 나서 유중을 또 갑자기 발표를 그러니까 돈이 하네요. 없으면은 항상 네, 언젠가는 네. 그런 소리가 약한 고리부터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LNF나 다른 쪽은 이미 했다 그러면은 이게 약한 고리 중에 하나라는 건 사실 사후 약방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중에 드러난 건데 알고는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생각보다 늦게 발표한 거예요. 저는 작년 말부터 좀 의심을 했었는데. 없으면. 아, 요거 할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 그렇죠. 아, 그 대표님은 아셨어도 시장은 충격을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측을 예, 하셨어도 예, 받겠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라 코스닥에서 굉장히 높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코스닥이 또 그러니까요. 이런 것까지도 좀 확장시켜서 저는 약간 미리 걱정하게 되네요. 그리고 내일 7월 1일이고 뭐 코스닥 그 행사, 예. 30주년 행사 뭐 정책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인데 요런 솔직히 좀 찬물 요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네, 걱정이 일단 되긴 하네요. 다른 종목들이 좀 힘을 네, 내줘야죠. 예. 네, 다른 종목들이, 근데 에코프로 BM도 이 정도면은 더 빠지긴 좀 어려울 것 그래요. 같아요. 예, 한 12만 원 선 이하로 빠지긴 어렵지 않나?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 또 있다고 하니까 예, 뭐 예, 이런 예.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 나오는지 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시장 얘기. 그러면 내일은 어떤 부분 좀 주목을 해 볼까요? 6월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네, 6월 마무리 됐고 내일은 이제 수출입 데이터 나오는 걸 봐야죠. 7월 1일. 예,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 중에 반도체가 지난달 대비해서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예, 그러면 아마 그것까지 확인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고서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얼마나 성적이 또 나왔는지 7월 1일이다 보니까 수출입 데이터. 예, 6월 거 알겠습니다. 전체가 나오니까 그 코스닥 행사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행사 이제 바로 내일이니까 바이오 합니다. 네. 내일 바이오죠. 바이오에. 좀 집중적으로 바이오 하루 종일 쪽으로. 바이오 합니다. 하루 종일 바이오예요. 예, 오. 좀 늦게 이렇게 오프닝하고 뭐 하니까 이제 아마 반나절 정도 행사를 바이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바이오 좀 그러면은 내일 내일 상반으로 또 봐도 예, 될까요? 뭐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음. 이제 국민성장펀드에서 지금 리가캔만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가적으로 어느 회사들이 더 들어갈지가 네. 또 이제 뭐 언제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런 것 따라서 또 이제 움직임이 달라질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예, 뭐 일단 내일은 바이오를 한번 또 바이오가 한번 또 들썩거릴 수도 있다. 정책 나오는 거 보고 예, 예, 네.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또 에코프로 쪽에서 얘기 나온 부분의 반응들, 요 수급적인 또 방향성들 이런 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네. 오늘 밤도 그렇고 내일 우리 시장도 그렇고 어떤 부분 좀 볼까요? 그냥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마지막 하기 전에 제 오늘 방송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뒤에. 네. 구독자분한테는 벌써 보내드리긴 했는데 네.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예요? 반도체 그거 쪽에서. 이따가 네네, 말씀해 주실 할 텐데, 거예요? 우와. 이젠 반도체가 토큰 수요와 공급에서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무슨 얘기냐? GPU가 아무리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실제 토큰의 수요를 못 맞춘다. 이런 폴캐스트를 아주 정밀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뭘 낙관적이죠. 우리 일반적인 낙관적인 것처럼 그거보다도 좀 더 공급 부족이 장기화가 돼서 29년, 30년까지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가 이게 아주 기분 사실 좋았는데 2시 이거 받아가지는데 어느 증권사요? 나 그게 궁금한데 말씀 안 근데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 이따 해주실 그게 것 아니고 이게 얼마나 그건 뭐 대단한 거로 나만 네. 받았겠어요? 다른 사람 다 받았으니까 네. 해석을 해드렸던 거고 네. 이미 보신 분은 보시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는 이 폴캐스터 자신 있으면은 뭐 구체적 액션을 해야 돼요. 무슨 액션이냐?
TSMC의 올해하고 내년도 캐펙스 전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15에서 20% 높였어요. 음. 그러니까 캐펙스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아예 목을 박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23년까지 늦어진다 하면 그래 네 포캐스트 어떻게 됐겠지 하는데 그래서 so what? 네가 커버하는 것은 어떠해? 그러니까 TSMC에 대한 캐펙스 전망을 15에서 20% 올해 내년 높였어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 2030년까지 정확히는 몰라도 네. 이거에 대한 전망을 업계 플레이어들이 받아들일 거라는 강한 컨빅션이 없으면 이렇게 리포트 쓰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생각한 긍정적이다. 것 제가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긍정적인 거라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일단 자세한 거는 저도 좀 조금 더 보고 다 봤습니다만은 머리를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포캐스트가 늘어났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TSMC의 캐펙스가 증가되는 게 이 친구 말대로 액션이 보이면은 그러니까 언제 보이겠어요? 7월 말에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확인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SMC 실적이 7월 16일로 제가 체크한 걸로는 예정돼 있네요. 분기 그러니까 실적인가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월별 실적인가? 월별은 매일 나오고 월가는 매번 이게 하니까. 분기 실적에서 캐펙스 얘기를 아. 업데이트 해줄 때 네.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야 너네 캐펙스 15, 20% 나는 올려야 된다고 봐. 왜? 토큰이 이렇게 부족한데 방법이 없어.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리포트를 보고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우리 그렇게까지 안 봐.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톤을 맞아 떨어지면은 또는 그거 하기 전에 하면은 생각보다 7월 1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공감대 얻으면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 삼성전자 언제 사요? 31만 5천 원 안 되면 항상 무빙 타겟이에요. 타겟 무빙이라고. 만약 목표 주가가 50만 원 되면 곱하기 0.8, 0.7 하면은 35만 원 높아져요. 근데 어제 그저께 상황에서는 31만 5천 원인 거고 네. 상황이 바뀌면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뉴스가 공감대를 가질 만하다. 이 증권사가 그렇게 헛소리하는 증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거 하면은 국내 애널리스트 어떻게 이걸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중요한데 내가 봤을 때 국내 애널리스트는 이 예측을 못 할 겁니다. 이 토큰 계산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파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7월 1일을 긍정적으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31만 6천 원 사신 분 축하드립니다. 긍정적으로 7월을 또 맞이하라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따가 김정일 본부장이 단독 방송 때 또 자세하게 이 리포트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 함께 해 주시고요. 두 분과 6월의 마지막 거래일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권장 트리오 조합은 계속될 거고요. 이따가 저희 여의도 인사이트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의 단독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봐주세요. 두 분 오늘 김장렬 센터장님, 이건희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만 말씀드리고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일하시느라 뭐 3프로TV 보시느라 주식하시느라 진짜 바쁘시고 힘드시죠? 근데 보통 바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가 뒷전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리포데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간편하지만 빈틈없게 건강 관리를 또 시작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국가대표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네. 국가대표 패키지 올인원 영양제와 아르기닌, 블랙마카 세 박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정기 구독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구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따로 주문할 필요 없이 매달 그냥 배송이 되는 거예요. 네, 매달 신선한 영양제 문 앞까지 배송해 드리니까요. 올해 이제 장마도 남부지방부터 서서히 온다고 하더라고요. 역대급으로 뭐 덥고 습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체력과 컨디션 챙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나 채팅창 통해서 보이는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요. 3프로TV 비밀 링크라서요. 자동으로 얼마가 할인이 되느냐 64% 할인 적용이 저절로 된다고 하니까요. 영양제 시작해볼까? 라고 하셨거나 건강관리 좀 해야 되는데 하셨던 분들 이참에 건강관리 저희와 함께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5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 1등한 영양제 브랜드인 만큼 다양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검색창에 리포데이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여의도 인사이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